안녕하십니까. 저는 킨더슐레 강동 직장 어린이집 원장 박미영입니다. 오늘은 아동생활 지도 강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만한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다른 친구의 물건을 방해하는 아이,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특성과 원인과 문제 행동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행동의 정의와 문제 행동의 사례, 그리고 문제 행동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아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능지수 곡선을 살펴보시면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70에서 130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는 정상지능이라 본다면 70 이하이고 130 이상의 아이들은 뭔가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70선에 있는 빨간 선에 있는 부분과 130선에 있는 빨간 부분의 선을 보시면 여기 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라 볼 수 있으며 정상적이기도 하고 이상적이기도 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상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행동의 정의를 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충동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력 결핍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자극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집중해서 변화를 탐지하지 못하며 그 변화에 반응할 준비 상태인 경계심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지속적인 주의 집중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의 결핍을 가진 아이들은 행동을 살펴보면 물건을 잘 잃어버리며 어디에 둔지도 기억을 잘 못하기도 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며 시선이 여러 군데를 향하여 집중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시사항을 여러 개 전달할 경우 조직화시키기도 어려우며 체계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에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다음 정의로는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뛰어다니고 기어오르는 등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체 활동 시간에 앉아있는 상황을 힘들어하고 이상한 소리나 괴이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와 좌절과 기쁨 등을 정서적인 반응을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장애의 기술을 살펴보면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끼어들기도 합니다. 놀이 시간에 불쑥 끼어들어서 말을 하거나 흐름을 깨어놓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노래 부르거나 흥얼대기도 하고 착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뛰어다니고 시키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동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충동성이란 생각 없이 또는 생각하기도 전에 하는 행동 경향을 의미하며 충동성 행동에는 문제나 설명을 들을 때 지시문 혹은 지시사항 등을 끝까지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행동하거나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험한 차도를 건널 때 자세히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위험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행동 중에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행위,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고함 지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와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행동 지도의 실제로는 첫 번째 사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동 특성으로는 신체 발달이나 언어 발달 면에서는 모두 양호한 편이고 지능 발달도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기관을 다니면서 종종 문제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살펴보면 옆에 친구를 건드리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울거나 친구 교사에게 명령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의 신체적인 공격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유아들을 원인과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자폐 과잉 행동증이나 적대적 반항 장애 등 기질이나 정신적인 손상, 정서적인 원인에 의해 공격 행동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폭력적인 모습으로 양육을 해왔다면 영유아기에도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유아기에 때리는 행동이 특정 유아에게만 일어난다면 그 상대 또한 자극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놀이하는 공간이 좁거나 유아동이 한 번에 모두 움직여야 할 때 서로 몸이 가까워서 부딪히다 보면 신체적인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동안 사용하는 재료가 너무 단순하거나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부족하여 자신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지루함과 짜증이 생겨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TV나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장시간 노출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이 모방을 통해 학습될 수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 시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분노와 좌절 등을 경험할 때 울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정서를 해소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 분노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분노를 느낄 때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정서를 건강하고 사회적인 용인 가능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데 매우 서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공격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인 다음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친구들에게 신체적인 공격, 즉 때리기, 깨물기, 핥히기 등을 말하는데 이는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친구를 때리고 바로 사과를 한다거나 때리는 행동 뒤에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않는지 살펴보는 경우, 확인하는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 외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친구나 교사에게 명령을 하기도 하며
수업 시간에 잡음을 내고 괴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장난감, 총이나 칼 등과 같은 놀잇감을 주로 선택하기도 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나 교사 등 권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인 다음으로는 문제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공격 행동을 나타내거나 부모, 교사와 원만한 상호작용이 성립되지 않으면 타임아웃을 실시합니다. 타임아웃을 실시하는 장소는 유아가 흥미를 끌거나 위험성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이때 사전에 함께 정한 규칙에 대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친구를 발로 차거나 때렸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한 꾸중을 하거나 예전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최소의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타임아웃을 실시하는 장소에 머무는 시간은 약 2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모방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TV나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공격성은 이를 접하는 시간을 줄여서 학습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인의 공격성을 모방하는 경우라면 부모 상담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해석법을 학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공격성일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작용이나 감정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시행해 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놀잇감을 선택할 때 쉽게 흥분하거나 다칠 수 있는 놀이를 덜 공격적인 주제로 전환시키거나 다른 놀이를 제안합니다. 영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의 사례를 다루는 그림책이나 역할놀이를 통해 친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이 친구를 때리는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그 행동을 무시하며 유아에게서 시선을 돌리거나 어떤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서거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 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실시하는 동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사이좋게 놀고 있는데 부모, 교사의 말을 잘 수용하는 때에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이러한 바람직한 행동이 지속되었을 때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제공하여 보상해 주면 좋습니다. 문제 행동이 점차 감소되는 모습이 보일 때 보상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보상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는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일시적인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문제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는 때리는 행동이 왜 잘못된 행동이며 왜 때려서는 안 되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의 두 번째 사례로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활동을 하다가 친구에게 놀잇감을 갑자기 던지는 행동을 보입니다. 교사가 꾸짖어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잠깐 멈추는 듯한데 다시 물건들을 던져 방해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교사의 반응을 보면서 행동을 취하기도 하며
자신의 작품을 집에 가기 전에 부수어 버리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보면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충분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분노와 함께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건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때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마치려며 했다면 분노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언어 능력이 미숙하므로 논리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려워서 분노나 좌절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물건만을 재미삼아 던져지기도 합니다.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에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싶던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가지고 놀던 놀잇감이나 크레파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건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부수는 공격적인 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단으로 자리를 자주 이탈합니다. 친구의 물건을 갑자기 빼앗아 다른 곳으로 던지거나 옮겨놓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현재 하는 놀이를 방해하기도 하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여 화를 잘 내는 편이며 인내심이 부족한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다른 친구가 쌓고 있는 블럭을 무너뜨리고 친구의 반응을 살펴보는 행위를 보이거나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동도 나타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열등의식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므로 우리는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기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행동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매번 동일하게 던지는 물건이 있다면 교실에서 당분간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고 던지기 어려운 큰 공이나 블럭을 준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육실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약속을 5가지 정도 적어서 붙인 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며 무엇은 하지 않기보다는 무엇을 하자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규칙들 중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영유아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야기처럼 꾸며서 다른 또래들이 하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더 많은 칭찬과 관심, 애정을 보여주면서 부모, 교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도록 합니다.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기에 흥분해서 공격 행동을 보일 때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가 기다려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공간을 격리시켜 보는 것도 좋은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나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교사가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영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되지 않게 되므로 혼내거나 타이르는 말을 하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 이외에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와 정반대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정적 강화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격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자기 주장, 조율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 교구를 활용하여 관련된 기술을 시범 보이고 영유아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유아가 자신이 분노와 자절을 다루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반복해 봄으로써 적절한 대안으로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입니다. 행동 특성으로 보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노래 부르기 활동 중에 정상 수준 이상의 큰 소리를 질러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제지하거나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더 크게 내며 다른 친구들의 활동 전체를 방해하게 되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보면 유아의 발달 특성상 자신의 놀이에 맞춰 소리 내는 것을 즐기므로 활동성이 높고 원래 목소리가 큰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교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면 소리 지르는 행동은 더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방해를 하거나 회방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한답니다. 또한 동생을 출생으로 봤을 때 현재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여길 때 그런 행동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뺏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며 반대로 말하면 친구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므로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는 순간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수행하기에 어렵거나 싫을 때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요구를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소리를 질러서 표현하며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적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목소리가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행동의 특성을 보시면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이 웃거나 교사가 이름을 불렀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하기 싫어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기 싫은 활동을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큰 소리를 내므로써 집단의 행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표출하기도 하며 또한 성인의 지시에 따라 잘 따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불평이 많은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함 지르는 행동의 문제 행동 지도의 기법을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한 행동 이외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소리를 왜 크게 질렀는지 묻고 요구사항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활동 중에 고함을 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영유아가 있을 때에는 실외 공간에 나가서 보육실 전체 영유아의 소리를 지를 수 있음을 허용해주고 실제로 이행하여 봅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음을 인식시켜서 그 순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는 보육실에서 소리 지르는 행동은 없어지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때 교사는 이에 대한 반응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다른 행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러한 방해 행동이 관심을 끌 수 없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